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달 말 석탄공사 태백 장성광업소에 이어 1년 후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게 되면서 거주민 이탈과 경기 침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체 산업이 마련될 때까지 버티기 위한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이 추진 중인데 최종 심사를 앞두고 전문가들의 현지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과 삼척의 석탄공사 광업소 폐광으로 예상되는 실업자 수는 2,000명 이상입니다. 지역 총생산 감소 규모는 태백시 13.6%, 삼척시는 9.6%로 전망됩니다. 전문 연구기관에 따르면 5년 동안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액은 태백시 3조 3천억 원, 삼척시는 5조 6천억 원입니다. 지난달 말 태백 지역 마지막 탄광인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숙박과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꽤 많은 업소가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업소가 폐광이 됐기 때문에 지역에서 장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다 어떻게 해야 되나. 강원도와 태백시, 삼척시는 올해 초부터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준비해왔고 최종 단계인 고용노동부의 현지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산업과 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은 먼저 태백시를 찾아 질의응답을 하고 폐광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장성 중앙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실사단은 1년 후 도계광업소 폐광이 예정된 삼척 도계 지역도 방문했습니다. 삼척시는 석탄 산업 의존도가 높아 폐광으로 인구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선제적인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2천여 명 됩니다. 경동, 석공하면은 그럼 2,000명 되면 7,500명 됩니다. 학생 수도 학령 인구 줄어들죠. 거기다가 이제 가족까지 줄어들죠. 소상공인이 여기 이제 지역을 떠난다. 그러면 심각합니다, 지금. 일개 면 이하의 인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가 중요합니다.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 이상 감소하거나 구직급여 신청자가 20%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태백과 삼척은 현재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 후반부로 가면 고용보험 적용 인원이 급감하고 구직자가 크게 늘어나는 위기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7월 달이 되면 416분에 대한 이제 그 지표가 나와서 1항, 2항, 그다음에 9월 달이 되면 3항이 이제 충족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위기 지정을 좀 선제적으로 지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고용 위기 지역은 고용 상황이 악화되거나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구직 급여와 생계비, 전직 창업 지원 등 연간 300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삼척과 태백에 대한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여부는 오는 9월을 전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은 청년층의 선호 직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030 세대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적은 급여와 과도한 업무량 등이 퇴사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이후 강릉시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99명, 이 가운데 들어온 지 5년이 채 안 돼 떠난 공무원은 67명으로 무려 70%에 달합니다. 강원도의 10년차 미만 직원의 의원 면직 사례를 집계해보니 2019년 128명에서 2022년에는 219명으로 3년 새 2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2030 젊은 공무원들은 왜 떠날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해 2만 명 넘는 조합원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중도 사직 의사가 있다는 20, 30대 젊은 공무원은 47%에 달했습니다. 낮은 임금이 69%, 과다한 업무 12%, 권위적 조직 문화와 악성 민원이 각각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2024년 공무원 일반직 봉급표를 들여다보니 추년생인 9급 1호봉은 188만 원가량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한 달에 208만 원이 나오는데
이보다 20만 원 가량이나 적은 겁니다. 여기에 자연재해, 비상 상황, 각종 훈련, 축제와 행사에 동원되는 것도 부담입니다. 정시 퇴근과 정시 출근만 생각하고 사실은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비상 상황 때 뭐 주말 다 반납하고 뭐 이제 계속 일해야 되는 부분들. 반복되는 악성 민원도 공무원들이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한 해 발생하는 악성 민원은 4만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고 악성 민원에 악의적 신원 노출이 겹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마저 나올 정도입니다. 위임을 안 받고 다른 거를 뗄 수는 있다면 왜 안 되냐. 그냥 떼주면 됐어. 소리 지르고 욕하는 케이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여기에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경직된 조직 문화 역시 새내기 공무원들을 떠나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직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2020년 32.7대 1에서 올해는 21.8대 1까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젊은 공무원이 떠나면 빈 자리를 다른 공무원이 추가로 메워야 해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마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단축됐고 육아 환경과 연차 제도 등 복지 체계도 개선됐습니다. 수직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그 많은 직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그 각 토론이나 회의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그 의사결정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고요. 악성 민원을 줄이기 위해 통화준 녹음, 민원실 직원들의 녹음기 부착,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과 사진 지우기 등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규정도 새롭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이 공무원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이른바 저점을 높이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하반기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상반기 1,200억 원에 이어 하반기에는 800억 원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상환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와 보증 수수료 등을 지원합니다. 1인당 대출 규모는 최고 5천만 원으로 신청인은 2년간 이자 2%와 보증 수수료 0.8% 2년분을 지원받습니다. 보증 한도는 개인당 최대 2억 원까지로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도 가능합니다. 속초인제 고성 양양 설악권 4개 시군 설악권 행정협의회가 16년 만에 재개됩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잠정 중단됐던 설악권 행정협의회가 오는 12일 속초시청에서 4개 시군 단체장과 이양수 국회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출범 선포식을 갖고 1차 정기회의를 엽니다. 설악권 행정협의회는 1975년 구성돼 설악권 4개 시군 간 관련된 행정사무와 일부 공동협의 처리 등의 기능을 했으며 1999년부터 2008년까지 26건의 안건에 합의했지만 이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26일 개막하는 프랑스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강원도 소속 선수단이 확정됐습니다. 수영과 펜싱, 양궁, 핸드볼, 사격 등 7개 종목에 강원도 선수 12명이 출전합니다. 특히 수영 황선우와 김우민, 양재훈, 최동열을 비롯해 펜싱 이혜인 선수가 참가하고 지도자로는 마서윤 동해시청 사격 감독이 선수단에 합류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달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에 강원도 출신 선수들도 많이 참가하는데요. 이번 올림픽은 아니지만 미래 국가대표를 희망하는 꿈나무들도 많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선수의 뒤를 이을 유망주를 만났습니다. 사로에 선 진지한 얼굴의 선수. 신호에 맞춰 표적을 조준하고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방아쇠를 당깁니다. 표적지 한가운데 선명한 탄환 자국을 남긴 주인공은 강원 최고 3학년 문규빈 선수입니다. 중학교 1학년 처음 공기권총을 접하고 그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시점에 들어가는 그 느낌이 좋아서 계속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최고 성적은 국내 대회 2위. 아직 1위는 맛보지 못했지만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사격 종목의 최대 자질은 집중력과 자신감, 평정심인데 이게 바로 문규빈의 최대 무기입니다. 6등, 7등 이 정도까지 떨어져도 보통 선수들은 많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될 행위만 자꾸 생각하고 점수보다는 스스로의 사격 자세와 패턴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경기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장점도 가졌습니다. 재능 기부로 춘천을 찾은 진종호 국회의원은 꾸준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응원을 건넸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딱히 없었지만은 지금 당장 나의 실력이 안 나오고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1번으로 드리고 싶고요. 올해 처음으로 개인전에서 우승을 노리는 문규빈의 최종 목표는 세계 무대입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올해 있을 전국체전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메달 모두 따는 것이고 장기 목표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입니다. 진종호에 이어 춘천에서 또 한 명의 사격 황제가 탄생할 수 있을지 문규빈의 총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2024 강원 학생 성장진단 평가가 오늘 초등학교, 오는 10일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올해 평가에 참여하는 학교는 전체 508개 학교 중 92.9%인 472개 교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교과 평가는 초등 4에서 6학년, 중학 1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이전 학년 2학기부터 해당 학년 5월까지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입니다. 강원 남북권과 인접한 경북 안동 지역 돼지 농장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강원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안동시 남선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인근의 영주 봉화, 영양, 청송, 의성 예천 등 경북 7개 시군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발생 농장의 사육 마리수는 비교적 소규모로 파악되지만 경북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해 강원도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이 최근 승진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2달 전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관이 승진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이 경찰관이 올해 초 승진 시험에 합격했고 징계 의결이 없으면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관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어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6회 세계 등대의 날 기념식이 강릉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늘 강릉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해양수산부 차관과 항로표지 종사자가 참석해 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대 보존과 활용, 항로표지 스마트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항로표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을 표창했습니다. 세계 등대의 날은 2018년 국제항로표지협회 세계등대총회에서 등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삼척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공동이용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를 공모합니다. 삼척 반다비 체육센터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했으며 교동 2,362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실내 체육관과 헬스장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